최신으로 나온 것도 1시간도 못하니까 그래픽 카드까지 그냥 달아서 시간, 무게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최고 성능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납땜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7000점, 30% 정도의 성능 저하가 있네요. 그런데 문제가 끊김이 있어서 온도를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CPU 온도가 95도, 스로틀링이 안 걸릴 수가 없죠.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멀 그리스까지 다시 발라주고 미니 PC 선택을 잘못했네요. 95도 올라가면 이렇게 끊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 정말 좋은데 완벽하게 즐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제가 2부에 걸쳐서 만들었던 이 게임기 제작 3부까지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끊기는 거 보이시죠? 네, 정말 2부에서 수많은 난관을 뚫고 만든 제품인데 네, 발열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뭐 게임을 지금 현재 즐기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열이 뭐 95도, 위쳐3 켠지 지금 2분도 안 됐는데 뭐 96도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끊김. 그동안 하드웨어 조합해서 만드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푸는 그런 거는 별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저는 PC를 만들어도 뭐 세팅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거의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하는 그런 주의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려서 그걸 좀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뭐 응원 댓글도 많고 뭐 하드웨어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 재미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라이젠 컨트롤러 이걸로 TDP를 낮출 수 있다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라이저 카드 PCIe 4.0 4배속 되는 그런 기기에 연결해 본 적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라이저 카드는 케이블이 너무 두꺼워서 이 내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넣은 부품이 최선입니다. 제일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슬롯 크기도 그런 제품들은 너무 커서 뒷면에 붙이기도 힘듭니다. TDP를 제한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언더볼팅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스로틀링을 해결하는데 언더볼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많아서 네, 바로 나오네요. 6800H 언더볼트. 네, 이렇게 레딧에 바로 나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HP 랩탑 제품의 경우에는 파워 사용을 낮출 만한 앱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UXTU라는 앱을 또 사용하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바이오스 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있는데 이 5600H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설정할 수는 없고 이 UXTU라는 것을 한번 UXTU 네, 깃허브 바로 나오네요. 네, 유니버셜 X86 튜닝 유틸리티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 네, 이렇게 이 프로그램으로 아주 간단히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태껏 제가 여러 번 해보면서 정말 쉽게 되었던 적이 없어서 네, 뭐 이 앱 하나로 정말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셋도 있고 온도 제한할 수도 있고 네, 파워 네, 상당히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 언더볼팅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그냥 일단 한번 프리셋으로 그러면 왠지 밸런스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에코 네, 이렇게 하면 뭐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쳐
방금 전에 했을 때 4200MHz, 뭐 4200까지 주로 올라갔었는데 클럭을 엄청나게 제한하는군요. 2500, 2700, 3000 이상 안 올라가게 그렇게 제한이 됩니다. 근데 야, 이 그래픽 지금 RT로 되어 있는데 이 화면 보십시오. 그래픽은 레이트레이싱 RT로 되어 있고 해상도도 뭐 1080p도 아니고 2560에 1440,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해상도인데 네, 60프레임이 유지가 되네요. RT로. 아니 이거 뭐 에코로 놨는데 네, 온도는 60, 70도를 안 넘네요. 그리고 성능도 떨어지지 않고 이 간단한 걸 못해서 지금 파트 3까지 오게 되다니 정말 앞으로는 이런 최적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진짜 휴대용 게임기에서 볼 수 없는 고해상도, 그것도 10인치,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옵션에 60프레임 이상으로. 아니 에코로 놓고도 이렇게 되면은 야, 역시 발열 제어 뭐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와, 이 화면 그래픽 보십시오. 야, 세계 최고 성능의 휴대용 게임기로 등극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정말 저도 놀랍네요. 네, 색감 정말 좋죠. 네, 와, 프레임이 6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래서 집단 지성이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네, 설마 이 RT 울트라는 안 되겠죠? 네, RT 울트라 42프레임. 네, 좀 떨어지긴 하네요. 39. 근데 온도가 지금 70도. 그렇다면은 밸런스드로 놓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밸런스드. 네, 바로 96도로 올라가고, 네, 끊김도 발생하네요. 네, 당연히 또 열이 올라가니까 프레임도 떨어지고. 네, RT로 낮춰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다 보면은 또 스로틀링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려서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99% 일하고 있고, 뭐 CPU는 20-30%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에코로 놓고 그냥 해도 뭐 게임하는데 전혀 무리 없고, 뭐 커스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온도를 한 85도 정도 유지되게 그렇게 맞추고 하면 그러면 RT 울트라도 돌아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온도만 한번, 네, 아까 전에 에코 모드에서 70도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85도, 네, 85도 이 정도 주고, 네, 이렇게 반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네, 온도가 73도, 그리고 프레임 41프레임, 40프레임 정도. 네, RT 울트라로도 뭐 게임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놓고 하면 대부분의 게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자, 혹시 이전에 그 3D 마크도 CPU 때문에 성능 제한이 있어서 점수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3D 마크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살짝 떨어지네요. 네. 그래픽 스코어는 비슷한데 CPU 스코어가 좀 떨어져서 뭐 전반적인 점수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6600점이면 뭐 엄청 높은 수치죠. 네, 이렇게 에코 모드에서 실행을 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있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프레임도 웬만한 옵션에서 5, 60프레임이 다 나오고 레이트레이싱 옵션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네, 정말 좋네요. CPU 온도가 뭐 70도 정도, 뭐 이렇게 뭐 지난번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기기 수명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은 온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 PC 쿨러에서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흘러만 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부딪히겠죠. 여기에 작은 쿨러를 하나씩 달아주면 훨씬 더 열을 뽑아내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흡기도 달아줘야 되는데 사실 배터리가 꽉 차 있어서 흡기 달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흡기 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픽카드 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스피커 구멍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좀 뚫어서 거기다가도
쿨러를 하나 붙이면 어차피 흡기이기 때문에 뭐 공간만 있으면 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효율은 떨어져도 그래도 작동은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100이라면은 막혀 있으면은 불리할 텐데 흡기는 뭐 그렇게 아주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서 라즈베리파이 4에 쓰던 쿨러죠. 요거 하나는 흡기,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각각 구멍에 하나씩 달아주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 게임을 정말 높은 옵션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주면 뭐 성능에는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기기 수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까지 한번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닫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아주 그냥 우렁차게 바람이 불면서 생각보다 상당히 시원한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기기 수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대로 닫아서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가 그냥 우렁차네요. 와, 이게 소리가 정말 엄청나네요. 이게 라즈베리파이 4에서 쓸 때도 쿨링팬 소리가 너무 커서 5V 말고 3.7V에 연결해서 썼었는데 뭐 그렇게 강력하게 바람이 나오니까 내부 온도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리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데 원래는 부팅하자마자 여기 만져보면 바로 뜨거워졌었는데 네, 온도가 뭐 전혀 안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쿨링을 조금이라도 더 시켰기 때문에 한번 퍼포먼스 모드 뭐 요거로 놓고 그 다음에 95도부터 스로틀링이 걸리기 때문에 90도 정도로 놓으면 아마 최대 성능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요렇게 한번 세팅을 하고 자 3D 마크를 한번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3D 마크 점수가 7000점 정도 나오고 밸런스 모드나 이런 걸 놨을 때 6500점 정도로 떨어지는 걸 봐서는 세팅을 조금만 더 올리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몇 점이 나올지. 네, 드디어 벤치마크가 종료가 되었는데 과연 몇 점이 나올지. 네, 8377점. 제가 2부에서 제작하면서 계산상으로는 10에서 20% 정도 감소된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열이 제어가 안 돼서 6970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8300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세계 최고 성능의 휴대용 게임기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8377점. 이걸로 이제 게임을 하면 뭐 웬만한 게임들은 다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넣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해봤던 위쳐 한번 해보고 또 사이버펑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90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92도 정도, 4.2GHz를 넘진 않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45프레임, 44, 45. 네, 마을 들어올 때까지 뭐 프레임 떨어지지 않고, 네, 10인치의 이 정도 해상도 게임기. 자꾸 제가 휴대용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최고 성능의 휴대용 게임기라고 이제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시야각도 상당히 좋고, 네, 레이트레이싱 낮음 옵션으로 현재 70프레임, 지난번과는 달리 전혀 끊김없이 온도가 90도 이하로 유지되니까 프레임 끊김없이 아주 잘 나옵니다. 네, 와, 이 그래픽 56, 7프레임 사이버펑크. 네, 자, 뭐 이 정도면 정말 게임 할맛 나죠. 이 정도면. 네, 레이트레이싱 효과. 네, 그야말로 이제는 뭐 흠잡을 것 없는 게임기로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게임을 좀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 UMPC들 뜨거운 정도? 그 정도 온도가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아무래도 열을 뽑아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예 미지근하고요. 공기 순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kg의 UHPC RTX 4060이 내장돼서 웬만한 게임들을 레이트레이싱 로우 옵션으로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기.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 이걸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D 프린터를 써서 더 고퀄리티로 만들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요거 뭐 앞면만 봐서는 소니에서 최근에 나온 그 제품하고 비교해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죠. 뭐 물론 뒷면을 보면은 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자, 뭐 저도 3D 프린터로 만들고 싶지만 뭐 3D 프린터만 있으면 되나요? 사실 있습니다.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3D 프린터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뭐 사용 못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3D 프린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각각의 부품들에 맞게 뭐 설계하는 게 그렇게 쉽나요? 제가 뭐 설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라즈베리 파이부터 시작해서 미니 PC, 뭐 게임기들 개조 뭐 이런 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사실 제가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도 있긴 하죠.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기초 수준의 설계로 만든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거대한 제품을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 딱딱 맞게 이렇게 설계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혼자 개조, 영상 촬영, 편집, 기획 다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해외 유명 채널들은 설계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저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게임기나 무슨 태블릿 이런 것처럼 간단한 거 외에는 이렇게 만든 거를 다시 3D 프린터에서 할 생각은 없고, 저는 뭐 이 정도 개조해서 나온
완성품 뭐 마음에 듭니다. 뭐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아무튼 뭐 잘 게임만 하면 되죠. 처음 오신 분들은 왜 3D 프린터 안 하느냐 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3D 프린터로 설계해서 이렇게까지 만들려면 한 달에 영상 한 개밖에 못 찍습니다. 뭐 그러면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좀 3D 프린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정말 휴대용으로 요즘에 나온 1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UMPC들도 어차피 최고 성능으로는 어차피 그런 UMPC들도 1시간 이상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3, 40분 정도 아주 풀 파워로 그야말로 뭐 람보르기니 연비가 나오는 그런 게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원래 나와 있던 기존 제품들을 가지고 개조하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긴 3부까지 다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the jewel of London N17. My name's Guy Mowbray. I'm joined by Steve Smith on the gantry. We've got live Premier League action for you today. This one, and I'm sure the managers will be reminded that Jesus! Havertz! He's put it away! Predictions will stop there. that's so tight. You can see how frustrated he is. Pat Matasan. Dejan Kulusevski. Lovely weighted pass. Can he finish?